항공우주의 네 번째 시간 별자리에 관한 수업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 항공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두 번째 시간에 로켓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로켓을 타고 날아간다면 아까 화성에 관한 얘기도 하면서 우리가 태양계의 행성들에 관한 이야기도 같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멀리 가서 갈 수 있는 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도시에서는 많은 별들을 보기 어려워요. 뭐 하늘에 공해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구름이 낀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주변의 밝은 빛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작은 별빛은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빛이 잘 보기 위해서는 주변에 빛이 별로 없는 뭐 시골이나 산속 깊은 곳에 가야 우리가 별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이 별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별자리라고 해요. 이 별자리의 처음의 시작은 아주 오랜 예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양치기들이 있었는데요. 양치기들이 우리는 현재 양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먹이도 주고 했지만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기서 풀을 먹이고 다음 날은 저쪽에서 먹이고 이렇게 여행처럼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에서 늑대들이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오는 늑대를 낮에는 멀리서도 볼 수 있으니까 양치기들이 멀리서 늑대가 오면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었는데, 문제는 깜깜한 밤이 되면 양들과 함께 자다가 갑자기 양이 엥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늑대가 잡아먹거나. 이렇게 되는 걸 막기 위해서 밤에 자지 않고 양들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밤에 양들을 지키다 보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가만히 있다 보면 점점 더 졸렸겠죠. 그래서 어떻게 졸음을 쫓아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하늘에 많은 별들을 세보기도 하고 별들의 선을 그어서 모양을 그려보기도 했다고 해요. 그렇게 모양을 그려보면서 어떤 동물이나 어떤 사물을 떠올렸고 거기에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붙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별자리의 시작이에요. 이렇게 별들을 연결을 해서 밝은 별들을 연결을 해서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재밌는 이야기를 붙인 거죠. 그 얘기들이 더 오랜 시간 동안 걸쳐지면서 여러 가지 그리스 로마 신화나 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만나서 재밌는 별자리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별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 움직이는 이유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자전이라는 운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쪽 하늘에 보면 움직이지 않는 별이 하나 있어요. 그 별의 이름은 바로 북극성이라고 부릅니다. 북쪽 하늘에 굉장히 밝은 별이에요. 그래서 이 밝은 별은 북극성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고 주변에 있는 별들은 이렇게 뱅글뱅글 천천히 돌고 있습니다. 이 별자리들을 보면 1년 내내 보이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별자리들은 바로 북극성 주변에 있는 별자리예요. 대표적으로 북극성이 포함되어 있는 작은 곰자리, 그리고 그 옆에 있는 큰 곰자리, 그리고 카시오페이아라고 하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요 세 개의 별자리는 1년 내내 관측이 가능한 별자리예요. 물론 계절에 따라 조금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그 찾아가는 방법을 통해서 북극성의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계절에 따라 보이는 별자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별자리의 특징은 북쪽 하늘에서 보이는 게 아니고 남쪽이나 동쪽, 서쪽 하늘에서 보인다는 게 다른 점이죠. 이 별자리의 위치에 따라서 어느 계절에 보이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바로 이 별자리들을 이용을 해서 방향도 알 수 있었고 시간도 알 수 있었고 계절도 알 수 있었다고 해요. 잠깐만, 우리가 별자리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계절, 시간, 방향을 알기 위해선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스마트폰이 필요합니다. 그거면 시간도 알려주고요, 나침반으로 기둥으로 방향도 알려주고요, 심지어 내가 가고 싶은 길의 위치 내비게이션으로도 이렇게 다 알려주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는 이 시대에 별자리를 알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별자리의 역사는 아주 길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해서 연구를 하다가 아주 중요한 별을 발견을 했어요. 자, 이 별이 어디 있는 건데 그 별은 저기 있어. 어디? 북쪽 하늘에 있어. 어느 별일까요?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못 찾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별자리는 말이지 북쪽 하늘에 있는 작은 곰자리에 두 번째 별에서 왼쪽으로 요만큼, 오른쪽으로 요만큼, 아래로 요만큼 간 요 자리에 있어 라고 알려준다면 다른 사람들도 아주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지금 현재 별자리는 우주의 내비게이션, 마치 지도처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관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별자리를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낮에도 별이 떠 있어요. 그런데 낮에는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네, 보이지 않습니다. 왜? 태양이 너무 밝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조그만 빛을 내는 별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별자리 중에 태양과 관련되어 있는 별자리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황도 12궁이라고 불러요. 황도 12궁이라고 하는 뜻은 바로 태양이 지나가는 곳에 있는 별자리 12개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관한 내용 만들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 준비물 및 교구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가위, 송곳을 사용할 시에는 다치지 않도록 주의를 꼭 부탁드립니다. 수업에서 사용되는 그 어떠한 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별자리 조견판이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별자리 조견판이라고 하는 건 하늘에 보이는 별자리가 며칠, 몇 시에 어떻게 보일지 미리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별자리는 지구의 북쪽과 남쪽의 별자리가 보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나라가 속해 있는 지구 북반구, 북쪽에 있는 반원, 그 위쪽에서 보이는 별자리들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동그라미 부분에 빨간색 글씨로 폴라리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바로 북쪽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별자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점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 별자리들이 바로 황도 12궁이라고 불리우는 별자리예요. 아까 북쪽 하늘에서 계속 볼 수 있는 별자리라고 해서 카시오페이아, 그리고 북극성이 포함되어 있는 작은 곰자리, 그리고 큰 곰자리, 이 세 개의 별자리가 1년 내내 볼 수 있는 별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별자리 조견판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첫 번째 과정으로는 여기 있는 판을 준비를 해주시고 이 안에 있는 부분을 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버릴 거고요. 자, 이 부분의 뒷면에 풀을 발라주시고요. 풀을 발라주시고 OHP라고 하는 얇은 부분 이 위에다가 빠짐없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눌러서 붙여줍니다. 꼭꼭꼭꼭꼭. 자, 그리고 한번 들어볼까요? 그랬더니 OHP가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가위를 이용해서 예쁘게 자르면 됩니다. 이때 요 종이를 같이 자르지 않도록 주의 꼭 부탁드려요. 그래서 요 투명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좀 남아 있어도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너무 딱 맞춰서 자르려고 하다 보면 위에 종이가 자르게 되면 우리가 이 종이에 시간이 적혀 있는데 시간이 보이지 않으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종이가 잘리지 않도록 필름이 좀 남아도 되니까 그렇게 자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라갔고요. 자, 이제 마무리 부분입니다. 요 가운데 얘를 종이의 가운데 맞추는 게 아니고 필름의 가운데 맞추는 게 아니고 요 동그라미 안에 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움직여서 맞춰 볼게요. 자, 그랬더니 요 부분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기에 칼을 이용해서 또는 송곳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주 조금만 홈을 내주시면 돼요. 칼을 이용해서 조금만 홈을 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쇠단추를 이용을 해서 이 구멍과 종이를 같이 연결을 하겠습니다. 칼로 홈을 내어 있는 쪽에다가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짠. 자, 뒤집어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이렇게
막혀 있는 부분으로 눌러서 꽉 눌러서 막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사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이 종이판에는 날짜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여기 1월 5일, 1월 10일, 15일 이런 식으로 중간에 그러면 12일 정도면 요 중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에 판에는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AM이라고 적혀 있는 건 아침, 새벽 시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PM은 오후. 그래서 AM 1시면 새벽 1시, PM 1시면 PM 1시가 여기 있습니다. PM 1시면 오후 1시. 해가 떠 있는 시간이겠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시간대 밤 10시면 PM 10시를 찾으시면 됩니다. PM 10시가 어디 있을까요? 삥 돌려봤더니 여기 있네요. PM 10시를 뺑그르르 돌려서 자,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돌려보시면 되고 5월, 6월, 7월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가 대시면 원하는 날짜에 그때 보이는 별자리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걸 이렇게 뺑그로 돌려보시면 얘기했던 것처럼 카시오페아, 북극성, 큰곰자리는 1년 내내 이렇게 보이는 별자리가 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가 되더라도 계속 보이는 별자리인 거죠. 그에 비해서 황도12궁이나 다른 남쪽 하늘, 동쪽 하늘, 서쪽 하늘, 남쪽 하늘에서 보이는 별자리 같은 경우엔 어느 때는 보였다가 어느 때는 보이지 않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기 생일의 별자리를 찾아보시면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겨요. 자기 생일의 별자리는 그날 해와 같이 있기 때문에 낮에 뜨는 별자리입니다. 자기 별자리는 자기 생일날 밤에 보실 수 없습니다. 별자리 조견판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조견판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날짜와 시간에 관여없이 별이 어떤 별이 뜰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서 별을 보게 됐을 때 이 별자리 조견판도 꼭 같이 가져가셔서 확 돌려가면서 확인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총 4번의 시간에 걸쳐서 항공기, 로켓, 태양계, 별자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는 주제로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안녕!